자, 6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부모님 노후가 안 되어 있으면 결혼하면 안 되는 이유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요즘에 결혼 트렌드 같은 게 많이 바뀐 게 뭐냐, 요즘에는 남자도 여자의 재력을 많이 봅니다. 원래 안 봤죠. 근데 진작에 봤어야 돼. 맞잖아요. 여자분들이 뭐 남자 뭐 능력 따지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남자도 따져야겠습니다. 근데 남자가 작장을 따지면 여자분들 결혼 문턱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동안 남자들이 결혼을 좀 쉽게 하고 있던 이유가 여자들이 결혼 문턱이 낮아도 용인해 줬거든요. 근데 그렇게 용인해 주니까 정말 별 가차는 결혼 문화가 생겼죠. 뭐 설거지, 뭐 도축.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 또 이제 각성하다 보니까 이제 없는 사람하고 결혼 안 하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뭔가 나이는 차는데 직업이 별로거나 워낙 돈이 없다거나 집안이 별로거나 그러면 결혼을 깨트려요. 그래서 요즘 파혼 이제 사례가 굉장히 많죠. 왜냐, 여러분 객관적으로 말씀드릴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치사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하자면 그런 거예요. 나이 먹고 돈이 없다는 거는 이것 자체만으로도 결함이 심한 거예요. 이거는 성별을 떠나서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남자가 나이 먹고 돈이 없다, 빚만 있다면 그냥 이 사람은 별 볼이 없는 사람이야.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 하더라도.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나이 먹고 내가 열심히 살았다는 거 어떻게 인정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자산과 능력을 인정받아야 돼. 만약에 뭐 대기업에서 뭐 과장 다녀서 과장 직급 달았고 연봉이 7,500이다. 모아놓은 돈이 뭐 1억 5천만 원이다. 그건 열심히 산 게 맞아,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부정할 사람 없어. 근데 여자 나이가 34살인데 모아놓은 돈 2천이고 뭐 월급 200만 원. 그럼 열심히 산 게 아니에요. 여자분들 이 부분에 좀 관대한 부분이 있어. 관대한 분들이 많아요. 여자들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철저하게 냉정히 보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근데 여자분들은 보통 3 초반이면요 거의 억대 가까이 있어야 돼. 근데 억대 가까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 만약에 제가 말한 기준대로 보면 여자분들 한 상당수 나가 떨어집니다. 결혼시장에서. 그렇죠, 여러분? 지금 남자들은 어떤 거냐면 그런 거예요. 내가 1억 5천 모았어요. 너도 1억 2천 가져와. 못해? 그럼 결혼 깨든가. 이거죠. 네. 이제 남자들도 철저한 게 뭐냐 하면 이제 여자 외모에만 혹해가지고 결혼하지 않죠. 옛날처럼 뭐 여자가 예쁘면 뭐 남자가 데려가 산다. 이제 이런 문화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 없어지고 있습니다. 왜냐? 그 예쁜 여자도 늙으면 똑같거든요, 여러분. 어차피 인간 늙습니다. 여자가 더 빨리 늙죠, 여러분. 빨리 늙습니다. 정말 뭐 천상 미인이 아닌 이상은 다 늙어요. 늙으면서 역변하는 케이스도 많이 있거든요. 뭐 연예인들이야 그분들은 외모가 이제 전부이다 보니까 돈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외모 관련된 굉장히 돈과 에너지 많이 쓰잖아요. 그게 없으면 이제 더 이상 방송생활, 연기생활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일반 분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일반 분들은 막 연예인들처럼 막 비싼 피부 가가지고 막 돈 쓰고 운동하고 식단 조절하고 그렇게 안 되잖아, 이게. 남자들도 아는 거야. 아무리 20대 때 예뻤다 하더라도 선 넘어가면 크게 차이 안 납니다, 이게. 그래서 예쁘면 좋은 거지만 예뻐도 너의 능력과 집안을 봐야겠다, 이거죠. 요즘에는. 근데 예쁘기만 하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결혼하면 안 되는 사람이죠. 특히나 나이까지 있으면. 남자들이 이제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이제 여자분들이 좀 결혼하기 많이 힘들 거예요. 많이 힘들 거야. 그리고 남자들이 요즘에 국제 결혼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자분들 많이 바뀌어야 될 겁니다. 물론 남자들도 능력 없으면 결혼 못하는 거 맞아. 근데 남자들은 알잖아. 그래서 남자들은 애초에 능력이 없으면 결혼시장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나오지도 않아. 근데 여자분들 결혼 시장에서 능력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 이게. 많은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에 그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부모님의 노후까지 포함되는 거야. 왜냐, 뭐 여자집 집안에서 부모님 일을 안 해. 그럼 내가 먹여 살려야 됩니다. 여자 혼자만 결혼하는 게 아니라 여자분 식구까지 다 데리고 사는 거야, 이게. 그냥 잠깐 하는 게 아니라 저분들 이제 노후까지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돈을 엄청 많이 벌어야겠지. 그리고 나한테 엄청나게 빨대를 많이 꽂겠죠.
왜냐, 없는 집안일수록 의존성이 강해. 독립적이지 못하고. 그러면 저 여자가 결혼한 순간 이제 우리 집안에 이것저것 많이 요구하겠죠, 이게. 없는 사람이 더 요구합니다, 여러분. 없는 사람이. 그럼 이런 게 왜 하겠냐고, 맞잖아요. 내가 무슨 뭐, 가난한 사람도 구제해주겠다고 무슨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맞잖아요. 그래서 냉정한 얘기지만, 앞으로 가진 게 없고, 부모도 안 됐으면 이건 결혼 못하는 게 맞아요. 외모가 예뻐도 힘듭니다, 이건. 진짜, 솔직히 말해서. 앞으로 이렇게 좀 많이 흘러갈 거예요, 이게. 이런 얘기하면 또 듣기 싫은 사람 있겠지만, 현실은 현실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저만 하는 게 아니라, 결정사 하시는 그, 대표님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예전과 달라진 게 뭐냐 하면, 옛날에는 이런 얘기 한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저하고 몇 명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많아졌어요. 이제는 결정사 하시는 분들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좀 동료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해도 어느 정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든든하네요, 이제. 그전엔 없었는데. 메일 보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친구 부모님,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 100만원 중반으로 생활. 아버지 쪽 사고로 뇌출혈 가능성이 있음. 여자친구 비정규직. 여자친구가 사람은 괜찮은데 처가가 될지 모르는 여자친구. 부모님이 많이 걸리네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근데 이 말한 것 자체가 이분은 마음이 떠난 거예요. 남자가 이 말했던 것 자체가 생각이 없는 거야. 만약에 남자가 생각이 있으면 그냥 어떻게 뭐 책임져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렇게 많이 나와야 되는데 남자가 이 얘기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이 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미 이 말에서 나는 얘하고 결혼 안 할 거라는 게 그래서 내비쳐진 겁니다. 저 이런 말 싫어요. 사람은 괜찮은데. 여러분, 나 하나 팩포 갈게요. 하나 팩포 갈게. 보통 우리가 그런 말 쓰죠. 사람은 좋은데. 그럼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사람은 괜찮은데. 이 사람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인데 라고 쓰는 사람은 정말 괜찮고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안 괜찮고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님이 이 말 썼던 것 자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좋은 사람이면요. 이런 말 안 붙입니다. 왜 그런 말 있죠, 여러분? 이 사람이 술만 안 먹으면 사람은 좋은데 그건 나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사람이 노력만 하면 사람은 좋은데 나쁜 사람이잖아. 맞잖아요. 진짜 이런 말 쓴다니까? 이 사람이 사람만 안 패면 참 좋은 사람인데 술 먹고 이렇게 좀 주먹질만 하면 좋은 사람인데 주먹질 한다는 거잖아. 나쁜 놈이잖아, 이게. 제 말 틀렸습니까, 여러분? 보통은 뭐 사람은 좋은데 괜찮은데 말 쓰는 거는 이 사람이 뭔가 하자가 있으니까 쓰는 거야. 하자가 없으면 저런 말 안 써, 여러분. 이것도 하자가 있는 거잖아. 봐봐요. 집안 쪽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여자친구도 문제가 아예 없는 건 아니야.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냉정하게 보면 부모님 노후가 안 돼 있죠. 일단 일을 안 해. 일을 할 수가 없어. 어머니들 안 하시고 아버지들 일을 못 해요. 그 뇌출혈이 있다는 거는 아버지 감당해야 된다는 거야. 아버지가 혼자서 거동이 안 되기 때문에 어머니 옆에서 보살펴 줘야 돼요. 그럼 둘 다 일을 못 하는 거야, 이게. 그렇죠, 여러분? 이분이, 여자친구분이 형제관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분이 외동이 나면 지금 집안이 제대로 이렇게 여유있게 굴러가는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여자친구가 비정규직 계약직이죠, 계약직. 그러면 지금 일하다가 몇 달 일하다가 이제 또 일을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야. 그리고 월급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비정규직 중에서 고연봉 있습니까? 고연봉?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비정규직 돈 많이 받는 직업은요, 임원직 말고는 없습니다. 임원직 계약직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임원이겠냐고. 임원일 리가 없잖아요. 보통 계약직은 보통 단순 사무보조 뭐 이런 겁니다. 보통 그런 일은 연봉이 2,500만원 이하입니다. 뭐 3천만원짜리 있죠? 보통 2천만원 초중반이야. 박봉이죠, 박봉. 그러면 이 여자친구분이 돈을 많이 모았을 일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뭐 돈을 얼마나 모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 봐야 돼. 이 여자친구가 나이가 몇 살이고 비정규직 일어나는데 돈을 얼마나 모아놨느냐. 그리고 집안에 얼마나 이제 결혼할 때 버틸 수 있냐. 이런 걸 객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여자친구랑 결혼하면 여자친구 집에서 돈을 못 대줄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여자친구도 뭐하는 돈이 없으면, 좀 죄송한 얘기죠. 여자친구는 사람이 괜찮다는 말을 못 씁니다. 저는 사람 괜찮은데 얘기하려면요, 적어도 있잖아요. 그냥 기본적인 어떤 있잖아요. 어떤 성품? 이런 것보다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님 부모님이라면 말릴 것 같아요. 말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 부모 말리는 결혼해서 잘 사는 케이스 별로 없죠, 여러분. 부모가 뜯어 말리는 결혼 중에 잘 사는 케이스. 그리고 제 생각인데 만약 결혼하게 되면 여자친구가 아마 직장을 그만둘 겁니다. 그만둘 거예요. 그러니까 님하고 결혼하겠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면 내가 더 이상 일을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미 먹여 살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미 여자친구 먹여 살리는 건 기본이고, 거기다가 여자친구 부모님도 님이 케어해줘야 돼요. 여자친구 부모님 막 갑자기 쓰러진다. 갑자기 뭔 일 발생한다 하면 님이 가가지고 뭐 모셔준다거나 막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 이분과 가족이 되는 순간 여자친구 가족들 일도 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여자친구 아버지가 뭐 병원 갈 일 있다 하면 내가 뭐 일하다가 중간에 또 가줘야 돼. 그럼 내가 이 사람과 결혼했지만 이 사람 집안 문제까지 내가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 좋은 결혼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님 너무 치사하다 얘기하는데, 치사하다 할 만 해야겠습니다. 현실은 현실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정말 여자친구가 사람 괜찮다 얘기하려면 뭔가 능력으로 보여줘야 돼요. 열심히 살았다는 거 뭐 증명해야 돼. 열심히 살았다는 거 증명할 수 없으면 괜찮은 게 아닙니다. 적어도 결혼시장에서만큼은 내가 괜찮다는 소리 들으려면 여잔데 뭐 얼마 받고 직장 생활한 지 오래됐고 남한테 뭐 이렇게 의존 안 하고 뭐 데이트한테 뭐 이렇게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과하게 뭔가 바라지 않고, 그리고 돈 열심히 모았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으면 괜찮다 볼 수 없는 거죠. 그냥 님한테 잘해주니까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 거지, 사람은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적어도 결혼시장에서만큼. 그렇죠, 여러분? 단순히 외모가 예쁘다, 그냥 나한테 그냥 좀 이렇게 좀 애교가 있다, 이런 걸로 가지고 괜찮다고 얘기할 수 없어. 그거는 일부인 거고요. 일부. 그 일부만 가지고 결혼할 수 없어요. 더 봐야 되는 그런 거죠. 이 사람이 얼마나 뭐 대학교 졸업하고 열심히 살았냐, 얼마나 돈을 악착같이 모았냐, 얼마나 독립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냐, 그리고 이쪽 집안 식구들은 또 뭐 노대비나 기본적인 어떤 경제적인 역할을 하고 있냐, 이런 거 다 봐야죠. 그런 게 문제 없으면 괜찮은 게 맞죠. 정말 괜찮죠. 그런 여자는 잡아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저는 괜찮다 볼 수 없어요. 적어도 결혼 시장에서만큼. 그래서 아마 이분도 제가 봤을 땐 결혼까지 안 갈 것 같아요. 느낌이. 예. 이런 얘기 한다는 것 자체가 마음을 비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야 된다니까. 그 집안의 어떤 문제까지 내가 알고 있어야 돼. 모르고 결혼하면 나중에 낭패봅니다, 이게. 그 집안에 어떤 뭐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얘가 얼마나 뭐 좀 경제적으로 뭔가 열심히 사는지 이거 봐야 돼. 이거 보는 거 치사한 거 아니야. 앞으로 남자 다 볼 겁니다, 여자분들. 다 보면 솔직히 결혼 문턱 많이 높아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는 남자가 무조건 책임진 결혼을 할 수가 없어. 그게 얼마나 불행한 건지 알기 때문에. 누가 그런 결혼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나, 여러분? 그리고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사랑이 밥 먹여줍니까? 현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랑이라는 게 무조건 뭐 하루라도 같이 안 보면 안 되고 막 무조건 뭐 이렇게 야스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각자의 역할을 잘해주고 서로한테 짐이 안 되냐. 저 이것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역할을 잘해야겠죠. 근데 한쪽이 뭔가 좀 밸런스가 안 맞으면 그 역할을 하기 힘들겠죠. 그럼 그 사랑은 지킬 수 없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결혼 안 할 것 같아요. 예, 안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인간 자체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마 좋으신 분 같은데 근데 결혼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서 다 봐야 돼요. 다 봐야 됩니다. 다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앞으로 이런 결혼 문화가 좀 대조가 될 거예요. 남자도 다 볼 거예요. 싹 다 볼 겁니다. 다 보고 아니다 싶으면 결혼을 깨버릴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 뭐 이거 가지고 남자고 치사한지 째짜리 얘기해도 할 말 없어요. 이제 이렇게 바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